네, 문체의 유일한 농촌 출신 담양한평 영광장성 이계원입니다. 예, 표한수 이사장님 잠깐 서보시겠습니까? 내일 이임식 하시죠? 그렇습니다. 예, 아유,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재임 기간 중에 특히 최근 한 1년 반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이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감정이 아주 복잡했을 것 같아요. 모멸감도 들고 울분도 또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을 미리 다 짐작을 합니다.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 거듭 위로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난 5월 9일 날 보니까 가짜뉴스 피해 신고 상담센터를 개설을 했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것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도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주도했던 본부장이 따로 있습니까? 누굽니까? 담당하는 본부장이 누구세요? 어떤 담당 본부장은 미디어 본부장입니다. 그렇지만 총체적으로는 이사장이 책임을 집니다. 그래요. 그럼 미디어 본부장 남정호 본부장님이시네요. 나오셨죠? 그렇습니다. 예, 좀 바른 대로 나오시겠습니까? 네. 이사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. 가짜 뉴스 피해 신고 상담센터 그 기능이 뭐죠? 예,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고를 받아서 네. 그분들에 대한 구제를 상담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, 그렇습니다. 명칭으로 볼 때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? 예, 지금까지 며칠 전 제가 통계를 봤더니 51건 정도 됩니다. 51건이다 네. 말씀이죠.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.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는 어떻게 가립니까? 통상적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정확한 거는 안 돼, 이론이 있습니다만 첫째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하나는 진실하지 않을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적일 것,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의 형태를 취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. 이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구분을 하다 보면 네.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이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준 적용을 해서 가짜와 진짜를 판별을 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논란이 지금 있는 본부장이 부분도 하시는 있다고 말씀으로 볼 생각합니다. 때. 예, 의원님 말씀하세요. 저 이유가 뭐냐면 네.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보니까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곳에 지난 8월달에 10대 가짜뉴스 시상식과 기념 토론회 3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네. 이 10대 가짜 뉴스로 선정한 것들이 쭉 이제 10가지가 나와 있어요.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입니까?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염됐다는 게 가짜인가요?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여러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또 아마 그분들이 잠깐 들어보세요. 잠깐. 네.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보도가 됐던 바이든 논란 그것도 명확히 가짜입니까? 가짜로 지금 우리 본부장은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? 제가 그 취재를 정확하게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자. 부분, 네. 예, 사드 괴담 또 뭐 이 빈곤 포르노 뭐 이런 등등 해서 10가지가 있더라고요. 물론 네. 이 중에 가짜로 판명이 이제 진실과 다른 게 가짜죠.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은 이 팩트와 그 팩트에 대한 진실이 다른 경우거든요. 결국은. 그래서 그런 경우로 판명이 된 경우도 있겠죠. 그렇지만 방금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라는 게 예? 그걸 명확히 단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걸 지금 가짜뉴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네,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 문체부 국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
어떤 경우든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추상적인 여러 가지 이 기준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가짜냐 진짜냐를 판별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명확한 기준을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.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판별하고 그 판별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? 예, 그 의원님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. 네, 저희가 지당하면 그대로 하세요. 네, 저희 언론재단에서 서달지 하고-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네, 아시겠죠? 예, 됐습니다. 그 콘진원 콘텐츠진흥원장님, 예. 그 대중문화예술인 심리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4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올해. 예.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볼 때. 많이 물론-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예, 물론 이제 그 대상에 이제 금년부터 성인까지 포함이 됐다면서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로 성인들이 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이 이제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이 금년 들어서 이렇게 폭증을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아마 저희 여러 가지 보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과 그다음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 환경 변화, 그다음 이렇게 경기 침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. 특히 또 디지털 발달에 따라서 이게 악플 같은 것들이 영향을 또 많이 미친다 생각합니다. 예. 그 연예계에서 이제 스트레스와 같은 압박감 이건 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마련 뭐 그런 대책들이 정말 진작 안 됩니다. 보충줄 하십시오. 예, 답변을 해주세요. 예, 저희들이 이게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도 있고 심리 상담도 있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그쪽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좀 감액돼 있어가지고 좀 더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저희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이기호 의원님 미안합니다. 보충줄이 해주십시오. 존경하는 김예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.